네, 오늘은 새롭게 변화된 심방세동의 진료 지침, 그중에서도 노악에 대한 마지막 부분 이야기이고요. 그 임상에서 가장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노악 중에서 어떤 것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지 임상 상황에 맞추어서 이제 저널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드리고요. 실제 최근에 이제 내시경이라든지 뭐 임플란트를 위해서 발치를 한다든지 또는 어르신들 백내장 수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안티코아귤레이션, 특히 이제 노악을 얼마나 끊어야 되는지 많이 질문을 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예전에 아스피린, 뭐 플라빅스, 또 와파리를 쓰던 시절에는 이제 수술하시기 전에 보통 일주일 정도 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통 환자분들께 일주일 정도 약을 끊고 오십시오라고 설명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노악이 워낙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노악을 쓰고 있는데도 일주일 동안 약을 끊게 되면 워낙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일주일 끊는 동안 스트로크가 생겨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악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일주일까지 끊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만 짧게 끊으셔도 블리딩 리스크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와파린을 쓰다가 노악으로 체인지 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도 와파린보다는 노악을 첫 번째 초이스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요즘에는 노악이 어떤 약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노악으로 바꾸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바꿀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르면 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와파린과 노악 사이에 갭이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중단하시고 INR이 2에서 3 사이에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노악을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노악이 보통은 이제 뭐 6시간 또는 길게 2~3시간 뭐 이 정도 이후면 이제 피크 도우즈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갭이 없게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와파린 끊고 노악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INR이 2 이하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노악을 시작하시면서 오버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IV 헤파린이나 클렉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렉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시간마다 주기 때문에 다음번에 주어야 될 도우즈 때 노악을 바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IV 헤파린 같은 경우에도 끊으면서 바로 노악을 시작하시면 노악의 피크 도우즈 올라가는 시간과 헤파린의 워시아웃 피어리어드가 겹치면서 갭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 기준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 경우입니다. 노악을 쓰다가 와파린으로 바꾸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뭐 이제 투석을 하시게 된다든지 또는 몰랐던 이제 판막 질환이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와파린으로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콩팥 기능만 조금 유념하시면 됩니다. 이제 콩팥 기능에 가장 민감한 게 이제 프라닥사, 다비가트란만 예를 좀 든다면 다비가트란 같은 경우에 이제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50 이상 비교적 정상 레벨이다라고 하면 워시아웃이 비교적 짧게 빨리 되기 때문에 이제 다비가트란을 끊기 한 3일 정도 전부터 와파린을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좀 낮다. 그래서 워시아웃이 좀 길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와파린을 한 이틀 정도 전부터 시작하면서 오버랩을 하시면 둘 사이에 갭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팩터 10A 이니비터도 거의 유사합니다. 뭐뭐 사반 같은 계열들 비교적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의 프라닥사보다는 좀 덜 민감하긴 하지만 비교적 이런 정도 기준에 맞추어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IV 헤파린이나 클렉산 같은 경우에도 노악을 쓰고 나서 마지막 도우즈 이후에 한 12시간이 지나면 보통 반감기가 지나기 때문에 거의 워시아웃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IV 헤파린, 클렉산 등을 시작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수술 전에 또는 어떤 프로시저 하기 전에 내시경을 하기 전에 노악을 언제 중단하면 좋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비교적 50 이상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술의 리스크가 높은 아주 큰 수술이다. 하이 리스크의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틀 정도
정도에서 3일 정도 끊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술의 리스크가 높지 않은 수술을 한다, 비교적 마이너 수술을 한다, 그럼 하루에서 이틀 정도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하루인데 조금 불안하다, 그럼 하루 반, 뭐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반 계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두 개를 나눈 이유는 다비가트랑 같은 경우에와 이제 사반 같은 경우에 약간의 좀 기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사반 계열도 수술의 리스크가 로우다, 그럼 하루 정도 끊으시면 되고, 수술의 리스크가 좀 큰 수술이다, 그러면 이제 이틀 정도,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 요 밑에는 콩팥 기능이 낮은 분들, 그러니까 노화기 워시아웃 되는 게 좀 오래 걸리는 분들은 기존의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들보다 약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의 리스크가 좀 낮다, 그러면 다비가트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 정도 풀로 충분히 끊어주시면 되고요. 수술 위험이 높다, 그러면 요건 이제 한 3일에서 4일 정도까지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경우는 다비가트란이 이제 콩팥 배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콩팥 기능도 떨어져 있고, 그렇죠. 수술의 리스크도 가장 높은 수술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되나요? 4일 정도만 끊으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대부분 하루 정도 끊으면 무방하고요. 그래도 불안하다, 그럼 이틀에서 3일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반 계열들 요새 또 많이 쓰시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다비가트란보단 사반을 조금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콩팥 기능에 더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콩팥 기능이 가장 낮고 거기다 수술의 리스크가 크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틀 정도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하루 반, 뭐 이 정도죠. 그렇다고 보면 이제 노악을 쓰고 있는 경우에 정말로 블리딩 리스크가 많은 수술을 하고 콩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3일에서 4일이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수술하시기 전에 이런 로우 몰레큘러 헤파린이라든지 뭐 헵클렉산 같은 거 쓰면서 브리징을 하기 위해 입원을 좀 했습니다. 와파린 끊고 헤파린 쓰고 수술하기 직전에 끊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노악에서는 이게 이제 필요 없다라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악이 워낙 반감기가 끊고 블리딩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이런 입원 치료 없이 그냥 하셔도 되는 많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로우 리스크와 하이 리스크 수술이 무엇인지를 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우 리스크 수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바이옵시를 하게 되는 내시경적 수술, 여기 이제 로우 리스크에 들어가고요. 또는 이제 블레더라든지 프로스테이트 바이옵시, 이렇게 살짝 뜯어내는 요 정도가 이제 로우 리스크의 시술입니다. 이런 거 이제 밑에 있는 거는 부정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술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뭐 접하실 일은 많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심근경색 환자분들 혈관조영술 하시는 거, 이런 것들도 로우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박동기, 제세동기, 이런 서브큐테니어스 시술에 있어서도 이제 로우 리스크가 되죠. 그리고 이제 하이 리스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스파인 수술이라든지 흉부외과적인 수술 또는 복부 수술 또는 정형외과적인 수술, 특히 이제 바이옵시는 이제 리버 바이옵시는 이제 하이 리스크로 들어가고요. 키드니 바이옵시도 역시 하이 리스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TURB 같은 이제 비뇨기과 시술도 역시 하이 리스크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에서 3일 정말로 좀 위험하고 다비가트란을 쓰고 있고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4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2, 3일 정도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노악을 쓰고 있던 환자분들에서 노악을 끊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 복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은 하루 정도 끊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재시작하는 것도 블리딩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 수술 끝나고 나서 한 6시간 이후에 보통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2~3시간 또는 6시간 이후에 피크 도즈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블리딩이 없어지고 나서 한 6시간 정도 이후에 노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노악을 바로 끊으면 보통은 12시간, 길게는 24시간이면 워시아웃이 됩니다. 콩팥 기능이 좀 많이 저하되어 있다라고 하면 보통 하루 반, 이틀이면 거의 워시아웃이 되기 때문에 응급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보통 하루 정도만 수술을 연기하면은 블리딩 리스크는 거의 없어지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역전제라든지 응급 투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악을 좀 걸러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와파린보다는 블리딩 리스크가 훨씬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노악을 끊지 않고 하는 시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치인데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할 때 보통 발치 한두 개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어쨌든 이제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3개까지의 발치는 노악을 끊지 않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긴 좀 힘들고요. 저희가 이제 치과 선생님들한테도 말씀드릴 때 뭐 1개 발치 또는 이제 블리딩이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중단 없이 노악을 중단 없이 하시라고 권유를 해드리는데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치하고 나서 출혈이 심한 분은 꽤 많이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는 뭐 3개라고 되어 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발치한 이후에 출혈이 좀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로우 리스크의 서저리에 준해서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중단하고 발치하시고 만약에 블리딩이 없으면 6시간 이후부터 바로 시작하시도록 이렇게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내장이라든지 녹내장 수술 같은 경우도 역시 가이드라인에는 그 노악을 끊지 않고 바로 수술을 하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과 선생님들이랑 잘 상의를 하셔서 뭐 백내장 수술 또는 녹내장 수술할 때 출혈의 위험이 높지 않다. 그렇다 그러면 안 끊고 하셔도 크게 무방하고요.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은 정말 하루 이틀 로우 리스크 서저리에 준해서 이제 끊고 수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내시경만 하고 조직 검사가 필요 없는 분들은 저희도 이제 끊지 않고 그냥 보통 바로 하고 있고요. 뭐 인시전을 넣는다든지 농양백 같은 경우도 이제 노악 끊지 않고 하는 이제 간단한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만 조금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상황에서 어떤 노악을 쓰는 것이 좋으냐, 요거는 이제 2015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4개의 노악들의 랜덤 스터디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레커멘드를 좀 했습니다. 2015년도 데이터긴 하지만 현재까지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현재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들만 조금 남겨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한 번 먹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한다. 그럼 당연히 리바록사반이나 에독사반을 처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나이가 많은 약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분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비가트란 110ml, 아픽사반, 리바록사반, 에독사반의 이제 감량 도우주를 쓰시면 비교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 대신에 이제 150ml 다비가트란 같은 경우에는 블리딩 리스크가 좀 높기 때문에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스트로크의 리스크 과거력이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은 데이터상으로는 아픽사반이나 리바록사반을 쓰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GI 블리딩이 좀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픽사반이 GI 블리딩이 가장 낮은 데이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픽사반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스트로크 리스크가 좀 높은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스트로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혈관 질환도 있고 해서 스트로크의 리스크가 높다라고 하면 이제 스트로크를 좀 막는 거를 좀 주안점을 두고 싶다. 그 대신에 블리딩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하면 가장 효과 좋은 거는 이제 다비가트란 150ml가 아무래도 스트로크를 막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쓰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스트로크 리스크가 높은 분들은 블리딩 리스크도 꽤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비가트란 110ml를 쓰거나 또는 아픽사반이나 에독사반이 아무래도 세이프티 면에서는 상당히 우월합니다. 그래서 블리딩 리스크가 좀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아픽사반, 에독사반
그리고 감량도우주의 다비가트란을 쓰는 것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상동맥이나 혈관 질환이 같이 동반된 분들은 그 리바록사반 같은 경우에는 뭐 2.5mm 데이터도 있고 코로너리 아트리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들이 좀 있어서 좀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콩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사반 계열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비가트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콩팥 배설률이 높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에서는 다비가트란을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노학의 선택 기준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네 가지의 노학들의 대규모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엑스퍼트 컨센서스를 정리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계속 나옴에 따라 약간 변화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백본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처방하실 때는 참고를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